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담으면 들녘 큰 황금색으로 물들어간다. 일렁이는 황금 들판을 품은 매화마을. 이곳에는 꽃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손길이 있다. 알알이 맺은 소중한 결실을 더욱 달콤하게 바꾸어주는 사람. 그는 쌀엿의 명인이다. 농사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풍요로우면 저희도 또 올해도 또 엿을 또 많이 하겠구나. 쌀엿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쌀엿이 내 인생을 빛처럼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리 딸만 5이었어요. 딸 5의 둘째고, 또 아들이 없었어도 아버지가 굉장히 그 딸들을 이뻐했어요. 어느 정도로 이뻐했냐면, 제가 둘째인데 언니는 대한민국에서 이쁜 사람 2명 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뿐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아버님이 굉장히 이뻐하셨고,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이렇게 컸고, 뭐 저는 이제 사실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해보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좀 일찍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월간 서예 기자로 일하면서 이제 서예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울진에는 뭐 서예 학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제 고향을 내려왔죠. 처음에는 이렇게 엿기름하고 쌀하고 쪄가지고 그 물을 짜가지고 그 물을 볼 때는 그냥 쌀뜨물 같이 뿌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졸이면 졸일수록 그 색깔 자체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또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신기했어요. 뭐 쌀하고 딱 엿기름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단 아주 조청하기 전에도 그 물을 먹으면 엄청 달거든요. 근데 그 조청이 먹으면 꿀같이 돼가지고 엄청 단데다가 그걸 좀 더 해가지고 이제 누런 엿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땡기니까 또 이렇게 이런 정말 강목같이 이렇게 하얘지니까 그게 상당히 신기했고 저는 또 이제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아궁이 불 때는 것도 못 보고 컸겠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신기하면서 정말 옛날 그 어른들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이 있다. 앞으로는 동해, 뒤로는 태백산맥을 두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그곳이 매화마을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매화 꽃잎처럼 생겼다 해서 매화라 불렸던 이곳은 언제나 풍성한 곡식과 매화향으로 가득했는데 그런 매화마을을 더욱 향기롭게 한 것은 바로 달콤한 쌀엿 내음이었다. 엿고는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시간 속에는 언제나 그리운 쌀엿이 추억으로 남아있다. 꿀맛이 그런 맛이 없다. 옛날에는 엿을 짜고 나서 그 찌꺼기를 이제 그래. 엿질금을 퍼내고 뒤로가 푸고 그걸 이제 쌀 찌꺼기 나온 거를 엿을 솥에다가 불러가지고 그래 먹었잖아. 그거는 지구끼리 먹고. 지금은 또 엿하는 집들도 이제는 거진 없어 이제 엿하는 데도 그렇게 말이야. 이제는 점점 사동 떠도 요새 안 해, 이제는 안 해. 힘들어가지고 못 가. 응? 힘들어서 못 가. 힘들어 못하지, 힘들지. 이 지역에 보니까는 이제 지역의 집집마다 쌀젓청을 하는 동네였어요. 아주 정말 못 먹던 시절에는 뭐 집에서 술하고 엿하고 하면은 막 못하게 막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시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사는 게 풍족해서 그냥 먹기 위해서 이제 명절에 친척들하고 이제
나는 먹고 자녀들이 오면 먹기 위해서 이제 조청을 좀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집들은 이제 엿을 해서 장에다가 갖다 팔고, 팔아서 이제 그 팔았는 거는 이제 자녀들 공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엿을 하고 남은 그 엿밥 찌꺼기를 또 배고픈 시절에는 이제 식량이 없을 때 그걸 먹고, 지역에서 그렇게 가지고 엿이 이 지역에서 꾸준하게 해왔어요. 겨울에 이제 방에 이제 안방에 모여서 이제 부뚜막에서 이제 엿을 졸일 때는 이제 졸이고, 그거를 이제 엿을 이제 이런 동이에다 퍼요. 그럼 퍼놓고 이제 그 엿밥 남은 걸 가지고 솥에다가 이제 그 엿을 끓였던 그 물을 이제 불에다 넣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엿밥을 휘저서 가지고 방에 앉아서, 저도 그걸 먹었었거든요. 방에 앉아서 이제 그거 김치 한 가지 넣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또 굉장히 또 깔끔하셨고, 이렇게 갈길 때도 보면은 이제 솥단지 큰 데다 넣고 졸일 때, 저게 이제 막 졸이면 처음에는 거품이 막 올라오면, 그게 이제 그때 이렇게 안 잡아주면 확 넘어버리면 엄청 그게 한 절반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앉아가지고 막에서 젖으라 그러면 계속 젖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뭐 봄서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짓고 나면 뭐 겨울엔 놀았지. 전부 다 있는 거 이제 그동안 수확해 놓은 걸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농촌 여성들도 뭘 조금 움직여서 이제 부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라 그래서 힘이 떨어졌어요. 한번 이곳에서 엿 사업을 한번 해봐라. 내가 그 사업을 갖고 왔어요. 우리 부녀 회원들이 21명인가 22명이 그 당시 많았어. 젊은 사람이 많았어. 다 이제는 모아서 마을, 이제 새마을 창고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전적으로 내가 엿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운 거는 거기서 확실하게 다 배웠어요. 택배 판매를 해도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택배가 활발하게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판매가 좀 굉장히 많이 저조했고, 사람은 많고 돈이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다 23명에서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그 혼자 남은 거를 이제 지금까지 내가 끌고 왔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 하나 둘씩 다 나가고 혼자 할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그거를 뭐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묵묵히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요건 조청은 요때 딱 불을 딱 꺼서 조청이 딱 된다. 요건 엿은 요때 하면 딱 끄면 된다.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는 걸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져서 보고 손의 감각에 이렇게 이제 딤은 이제 젖을 때의 그 감각으로 그걸 가지고 저 같은 건 층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이게 엿이라는 것이 이제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틀이 걸려요. 이틀. 그러니까 하루 전날 쌀을 불려서 쪄서 밤에 앉혀 놓으면 그 다음날 그 이제 물을 짜서 그걸 하루 종일 졸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데다가 사실 그 솥에다가 하나 가득 그 엿물을 부으면 완제품 나오는 물건은 3분의 2가 준다고 보면 돼요. 3분의 2가 쫄고 나머지 완제품은 그만 이렇게 쫄아야 되니까 3분의 2가 줄고 제대로 되는 완성품은 3분의 1만 되는 거지.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는 땡겨 가지고 가락 빼고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런 과정이. 지금도 한 새벽 3시 반, 4시면 일어나니까. 아들도 처음에 직장생활 하고 들어와 가지고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 적응한 것 같아요. 일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당길 때 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이게 관절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손에다 이제 힘을 빡 주어가지고 이제 북을 당기니까는 힘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어깨에 이런데 이렇게 손 옆 밑에 이렇게 손 끝에 그러니까 힘 많이 힘들어요. 저거 뭐 사람들이 얼굴 볼 때는 뭐 아유 일도 안 한 사람 같다는데 손 보면은 아이고야 일 많이 했네 이런다. 손이 이제 완전히 맞아도 그렇고. 너무 좋았죠. 너무 그리고 이게 명인이 그렇게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명인의 가문이라는 대를 잇는 가문이라는 그런 것을 내 대해서 내가 이루어놨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상당히 자부심이 크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아 그동안 잘 참았다. 잘 참고 잘 견뎠다. 지금까지 초심은 잃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제가 93년도에 물건을 영업 허가를 내서 팔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셨던 분이 지금까지 갖다 잡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재구매가 되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처음에 만들었던 그 초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엿은 우리 조상 때부터 많이 사용했던 천연 감미료인데 그 원료가 뭐냐면은 곡물 중에 있는 전분이에요. 그 전분을 엿기름으로 당화해서 삭혀가지고 식혜를 만들어서 그 식혜를 짜게 되면 엿물이 나오죠. 그 엿물을 달여서 농축한 것이 조청이고 더 되게 그 고운 것이 그 엿이죠. 그 엿은 우리나라 고유의 사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서양의 사탕은 이 설탕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그 사탕은 이제 엿으로 만들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일종의 그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니까 포도당이나 메가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가지고 혈당 상승을 설탕과는 달리 혈당 상승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유익 미생물 균총의 모기가 돼서 장을 튼튼히 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을 시키죠. 우리 인체의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거든요.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해요. 그래서 조청을, 이 전통 조청을 먹으면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장 건강에 아주 좋고 그것이 전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서양의 사탕과는 달리 우리의 전통 엿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전통 쌀엿을 이루는 주재료는 이름 그대로 쌀과 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엿기름이다. 최송자 명인의 쌀엿 만들기는 좋은 쌀을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된다. 쌀을 깨끗이 씻는데 그 이유는 쌀에 부착되어 있는 쌀결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세미 과정. 쌀을 씻는 데는 과정이죠. 그러면 세미 과정에서 쌀결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조청 맛이 좋아요. 쌀결을 완전히 없앤 쌀은 약 8시간 정도 물에 불려놓는다. 전통 방식의 고두밥 짓기는 시루를 가마솥에 얹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시루를 이용해 고두밥을 짓는 이유. 그것은 증기로 찌는 방식으로 익혀야 삭히기에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고들밥을 찔 때 그 뜸 들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가 뜸이 잘 안 들어도 안 되고 온도가 낮거나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낮아버리면 식어버려. 그리고 이제 너무 온도가 뜨거워버리면 이게 익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당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즙을 짤 때 그냥 안 짜지고 미끄덩미끄덩하고 타는 거예요. 전분이 다 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솥에다 끓일 때 자꾸 타요. 전분이 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당화가 잘 되면 절대 안 타요. 솥에 쌀 기름을 가지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타는데, 이게 이제 쌀이 전분이 호화가 안 되면 자꾸 타.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커멓게 되지. 구수한 밥 짓는 내가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른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40분 정도 찌고 3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쌀엿하기 적당한 고두밥이 완성된다. 엿의 주재료가 되는 고두밥은 이렇게 찰기가 적게 꼬들꼬들하게 지어야 밥알이 분리되어 삭히기 좋아지는데, 이제 고두밥의 단짝, 보리로 만든 엿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보리가 익어가는 들녘이 물결 칠 때면 엿기름을 내야 할 시기가 돌아온다. 엿기름은 여러 곡물로 가능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보리. 보리싹을 틔워 건조한 엿기름은 엿의 맛과 완성도를 좌우한다. 9월에 이제 엿기름을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9월에 내기 시작하면 내년 늦어도 4월까지는 다 내요. 그게 이제 얘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그걸 씻어서 이제 자루에 나누면 얘들 서로의 몸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먼저 발불이 이제 뿌리가 먼저 나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나면 이제 싹이 나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매일 씻어요. 얘들 안 씻고 그냥 나누면 얘들 자체에서 몸에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썩기 때문에 매일 씻어서 보리를 하룻밤 담가서 건져가지고 촉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일, 추우면 한 5일 정도 걸리고, 날이 좀 따시면 한 4일 정도. 그건 날씨 차이가 좀 있어요. 싹을 너무 이제 적게 틔우면은 그만큼 단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촉을 많이 틔웠을 때 이제 그 엿기름 자체가 여실 해놨을 때, 조청을 했을 때 단맛이 더 많이 나요. 들어가는 게 딱 두 품목이잖아요. 쌀하고 엿기름. 그러면은 좀 진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연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엿기름을 가지고 그게 이제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엿기름을 가지고 조청을 할 때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도라지 조청하면 좀 색깔이 까마면 좋잖아요. 그럼 저 엿기름을 좀 더 넣으면 이제 도라지 조청이 좀 까맣게 나오고, 또 엿을 할 때는 엿이 이제 엿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엿이 누래져요. 아무리 땡겨도 하얗지가 않아. 근데 엿기름을 좀 덜 넣으니까 엿이 땡겼을 때 하얘지고, 일단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그런 게 이제 딱 뭐 엿하고 보리만, 엿싹만 들어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엿싹을 가지고 이제 색깔 자체를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해둔 고두밥과 엿기름이 어우러질 시간.
준비해둔 항아리에 고두밥과 미리 찌어둔 엿기름을 함께 넣어 저어준다. 이렇게 엿기름물과 고두밥이 만나면 삭힘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시작된다. 삭힌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한다. 시간을 기다려 얻는 삭힘의 맛. (6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주면 엿기름의 효소가 고두밥에 침투해서 당분을 빼내면서 삭힘이 완성된다. 18시간 정도 엿기름으로 삭히는 과정이 끝나면 다음은 착즙 단계. 특히 이 과정부터는 전수자인 아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데 힘을 들여 짜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엿틀을 이용하면 엿물짜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데 어머니 때부터 최송자 명인까지 오랫동안 쓰인 손때 묻은 엿틀에는 이처럼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잘 짜낸 엿물이 준비됐으면 이제 쌀엿 제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다. 쌀엿으로 가는 최종 단계는 엿물을 졸이는 과정. 짜낸 엿물은 가마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졸여주는데 타지 않도록 아궁이 불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졸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엿틀에서 짠 물은 처음에는 회색빛을 띠지만 계속 끓이고 졸이다 보면 서서히 갈색으로 변해간다. 처음에 끓을 때는 물 끓듯이 거품이 올라오는데 커진 거품이 다시 작은 거품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끓여준다. 근데 우리나라 쌀 조청은 탈색을 안 하죠. 엿물을 가마솥에서 이렇게 졸이게 되면 엿물이 서서히 이 갈변이 일어나면서 황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 하는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요. 아미노 카보닐 반응은 엿물 중에 있는 아미노산하고 당하고 반응을 해서 구수한 맛도 만들지만은 색깔을 황금색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전통 엿을 만드는 분들은
다리는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냥 제가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감각으로 잡거든요. 기계에도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써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농도나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엿 같은 경우는 이제 져서요. 져서 보면은 이제 져서가지고 이제 땡기면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거를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땡겨가지고 잡을 때는 그 막을 이렇게 잡아서 부셔버리면 바삭하게 이렇게 부서져 버려. 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층을 이제 엿을 푸는데 그렇게 해서도 푸고 저는 이렇게 져서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돌아가는 그 엿을 막대기에서 오는 데 감각에 돌아가는 게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도 잡기도 하고 이게 점점점 내려오는 게 틀려지죠. 어느새 점도가 달라진 연물. 여기 지금 장거품이 나오잖아. 엿이 돼가면은 거품 자체가 점점점 커져. 작은 거품이 서로 합쳐져 두껍고 큰 거품으로 끓기 시작하면 이제 강엿이 완성될 때가 됐다는 것. 여기 이제 엿이 다 됐어요. 여기 엿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품이 이제 커지고 또 이렇게 젖었을 때 묵직하고 하면 층은 이제 엿층은 이제 다 됐는 것 같네요. 조금 나눴다가 색깔도 이제 갈색으로 많이 됐고 오늘 엿 보니까 역시 하얗겠네. 엿 색깔이 좋네. 최송자 명인이 완성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막대기로 연물을 당겨 올려보는 것. 입김을 불어 얇은 막이 부서지면 불을 거둔다. 바가지가 싹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층이 잘 되네, 이게. 엿을 덜어낼 때는 물에 적셔두었던 조롱박 바가지를 이용하면 달라붙지 않는데 엿을 담는 동이 역시 물에 담가두었다가 뺀 후에 엿을 담아 식히면 달라붙지 않는다. 동이에 담은 강엿은 손을 이용해 밑으로 뒤집어가면서 식혀주는데 이제 엿을 늘리고 잘라주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식힌 강엿을 손으로 만졌을 때 온도와 감촉이 따뜻하고 물렁물렁한 정도가 엿을 늘리기에 좋은 때. 식으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뜨거운 김을 쐬어주면서 마주한 두 사람은 주고받으며 엿을 당겨준다. 어느새 흰색을 띠게 된 엿. 이제 완전한 쌀엿이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마지막 바람을 넣는 작업이야말로 명인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빛을 발하는 때.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바람을 넣어 길게 뽑는 과정은 수작업을 고수한다. 어느 한 사람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능숙한 손길. 오랜 시간 함께 쏟아온 정성의 손길. 정성의 마음이 마침내 달콤한 쌀엿을 완성해낸다. 고려시대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헌상에는 고려시대 그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청하고 엿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라면은 1241년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그 책에 엿은 행당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행당. 그리고 식혜를 맥락이라고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엿제조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433년에 발행된 향약 집성방이라는 한의서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또 1610년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 거기에 그 엿과 조청을 뭐라고 표기해 놨느냐 하면은 이당이라고 해놨는데, 이는 묽은 조청을 말하고, 당은 이제 엿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검은 엿은 갱엿이죠. 강엿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다. 허핍을 보하고, 허핍이 뭐냐면은 굶주리게 되면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잖아요. 그걸 허핍이라고 하는데, 허핍을 보하고 배고픔을 없애준다는 거야. 배고픔을 채워주는 든든한 저장식이자 약용품으로 자리 잡게 된 엿. 산림경제의 쌀엿 제조법을 보면 고두밥에 엿기름을 넣어 삭히고 엿물을 짜서 조리는 방법이 최송자 명인이 이어받은 제조법과 흡사한데, 규업총서에는 쇠못을 마주받고 엿을 걸어 희게 만드는 흥미로운 방법이 기록돼 있다. 무엇보다 최송자 명인의 쌀엿 제조법의 근거가 되는 기록은 벽온 신방.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 고서에는 명인의 시고조 부인 윤상건이 지면 사이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추측되는 쌀엿 제조법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최송자 명인이 시어머니에게 익힌 전통 쌀엿 제조법은 바로 이 가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을 담으면 그해 내내 편안했듯이 1년 내내 가족을 든든하게 해주었을 쌀엿.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쌀엿의 제조법에는 그렇게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후대를 위한 정성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다. 어, 16년도 한 중반쯤에 너 같이 와서 공장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은 나도 가서 하겠다. 일단 회사 일은 끝나야 되니까 그 회사가 내가 사직서 내가지고 요게 다 그 정상적으로 되면은 내가 바로 가겠다. 이래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시골에는 인력이 없어요. 다 고령화돼 가고, 엿을 만들던 사람들은 이제 늙고 가고, 이제 멀리 떠나고, 이제 하늘나라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족 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혼도 많이 나고, 배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손에 막 껍질도 막 다 벗겨지고 막 아프고 막 며칠 고생하고 막 그런 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좀 배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때는 뭐 저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바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가지로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한 바가지 넣어라 이러면 넣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전수자 아들이 오면서 엄마 엿기름 몇 킬로 넣어요? 이래. 엿기름 바가지로 3바가지. 이렇게 이제 난 늘 했던 것처럼 어머니한테 배우고 이제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3바가지 넣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3바가지면 몇 킬로야 이러니까 3바가지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한번 무게를 달아보자 이래가지고 그거 무게를 달아가지고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표준화 작업을 다 했어요. 아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제품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제품이 일정하지가 않다.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들이 와서 레시피를 다시 다 만들었어. 이제 엿기름 딱 달아서 몇 킬로, 쌀 몇 킬로에 엿기름 몇 킬로. 이제 그거는 정말 우리 저희 전수자가 와가지고 그 기본으로 이제 자식 체계를 다 잡아갔어요. 저희는 공장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그런 장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제 오늘 뭐 생산한다 그러면 그거 생산에 맞게 라인 배치를 딱 해가지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 맞게끔 그런 설계를 다 했습니다. 재료의 계량화부터 생산의 자동화까지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지만 전수자에게도 명인에게도 변화의 기준은 있다. 바람을 넣는 쌀엿의 최종 단계는 지금도 여전히 수작업을 고집하듯이 맛의 원형은 절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스텐에다가 이제 스텐이 이중솥이에요. 그러니까 타질 않아요.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졌지만 엿 자체도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가 이제 균일하게 잡혀 놓으니까는 맛 자체도 균일하고 색깔 자체도 이제 균일하고 전통은 그대로예요. 조청을 만들거나 엿을 만드는 방법은 옛날에 했던 방법 그 방법 그대로 다 하는데 다만 이제 기구가 현대화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그거를 그 온도와 시간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기계화 시켰는데 기계화 시켰다고 해서 옛 방식을 그대로 전승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을 제가 보고 놀란 것은 이 착즙 과정, 여기는 작은 양을 하니까 원심 분리로 하게 되면 아주 연물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시고 또 근데 이제 스팀으로 이중솥으로 해서 이 달이니까 아주 균일하게 제품이 나오고 또 당화 탱크도 스팀을 쓰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완성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 조청이라는 걸 사실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엿의 맛을 이제 엿이라는 쌀엿의 맛을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이제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서 누구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체험 쪽으로 체험은 이제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전국에서. 이 엿 체험 자체가 참 재밌거든요. 이렇게 누런 엿을 가지고 만지면 하얘지고 또 물렁물렁을 만지면 잘라놓으면 딱딱한 게 먹어보면 달고 오늘도 이번에도 이제 명인체험관에서 했을 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체험 참가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이래서 비싸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수작업에다가 사람이 전부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고 이러면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 제조법을 기반으로 최송자 명인이 전수자와 함께 만들고 있는 쌀엿과 조청. 조청의 경우 현대인들의 식생활과 건강을 고려해 쌀 조청뿐 아니라 도라지 조청, 생강 조청 등 다양한 식품을 내놓았는데 이들 제품 모두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아냄으로써 명인의 자부심을 지켜왔다. 청와대에 저희 제품이 이제 금연품으로 판매가 됐을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임금한테 진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청와대 물건을 넣어서 그게 기념품으로 팔리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크죠.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 물건 파는 거 어떻게 그냥 팔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그거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한 획을 걷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받고 또 많은 또 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긴 했어도 꾸준하게 이제 걸어왔던 그것들이 결실이 있으니까 후회 같은 건 전혀 없죠. 내가 아들한테도 항상 하는 소리가 네가 표본이 돼서 네가 잘 돼서 네가 돈도 많이 벌고 공장도 크게 키우고 이러면 나갔던 젊은 친구들이 너를 보고 고향에 가서도 뭔가를 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것을 네가 보여주고 그런 쪽으로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게 바람이고 돌아갔던 젊은 청년들이 다시 고향을 해서 돌아오는 다시 회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람이에요. 앞으로의 바람. 있는다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엿의 뿌리. 또 아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대를 이어서 끝까지 가고 그럼 자기도 자녀를 낳으면 또 아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 앞길에 정말 햇빛 같은 찬란한 빛이었다 그렇게 어머니에서 다시 아들로 그렇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명인의 엿은 그래서 더 달콤하다.